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이른바 공수처 말하는 것이죠. 법원 조직 개편 그리고 이 같은 내용에 관련된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이 됐습니다. 반년 정도가 흘러서 벌써 이제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특위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현재 사개특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일 궁금한 것은요. 이달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연장을 해야 된다는 데는, 국민은 물론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네네.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개특위 말고도 다른 특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개명할 수가 있는지, 이런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명칭 개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특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예. 사개특위하고는 관련 없고요. 네네네. 그러나. 근데 사개특위는 7월에 합의는 됐지만, 네네. 11월 1일에 정말 지각 출발을 했죠. 그랬죠. 자유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아서요. 네네네.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전체 회의 8번 또 소위 5번을 해서 네네. 지금 5분 응선 내지 6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선거법 개정 등등으로 해서 정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개특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장 민감한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조직 개편 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사안인데 어떤 일정한 시한을 정해놓고 이게 다 모두 다뤄질 수가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진전을 시키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늦어도 4월 국회. 네네. 빠르면 2월 국회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 논의 속도를 보면 의외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이 가장 빨리 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은 오늘도, 사개특위 의원님들 간에 이해 당사자들의 권력기관 담당자를 제외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네네. 왜냐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력 부분에 있어서 네네. 수사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의원님들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예. 오히려 권력기관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회의의 진전이 더딘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개특위 의원님들 간만의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합의문까지 발표가 돼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미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님들 사이에서의 합의고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라는 데는 여야 의원님들이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조문화 작업 과정에 지금 현재 있고요. 예. 이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의 수사권 조항을 먼저 집어넣을 거냐,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먼저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것으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경찰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고 검사가 먼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늘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빠른 진전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렇다 치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사가 높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많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의견 조율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70%가 넘죠. 네네. 이제 그만큼 그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인데요. 예. 이제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반대 입장의 논리는 옥상옥이다.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건데요. 네네. 저는 오히려 요즘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논란으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을 손을 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심이 좀 지금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법에 보면은요. 이 특별감찰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만 있을 경우에는 사후 약방문이 됩니다. 그런데 네네. 사후 약방문보다는 평상시에 그리고 사전에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청와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화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논란과 이런 것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또 더더군다나 지금 또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을 좀 확대한 부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런 어떤 그 여야 간의 논란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께서는 그러면 사개특위 전체 회의를 이 공수처 법안 마련돼서 통과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지금 상정하고 계시는지요? 공수처 법안은 빠르면 2월 달 정도에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속도로는 공수처 법안이 가장 늦습니다. 예. 네. 지금 사개특위 현안 가운데 법원 조직 개편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된 법관들이 한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정직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중징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사법농단 이 사태는요. 네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좀 더 단호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 국회에 넘어와 있는 법원개혁법의 주요 골자가 지금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법원에서 넘어온 법원 개혁 법안의 강도가 약하다. 네네. 오히려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원 소위는 목요일 날 열립니다. 네네. 그래서 목요일 날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이 부분도 상당한 그 가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관 탄핵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을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개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법관 탄핵 문제는 법사위 소속 소관 사항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국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또 확실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마당에 잘못된 그 법관들에 대한 탄핵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과 과연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국회에서는 탄핵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사법농단과 같은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요. 네네. 최소한의 법관 증거가 확실한 법관에 대해서는 국회에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특별감찰관법 관련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 전직 직원 폭로로 정치권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국회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네네. 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을 손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했다는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대상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떠한 비위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위 행위의 범위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이 공수처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그 전직 직원의 그 폭로에 대한 대안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뉴스 짧게 다른 현안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들을 1인 방송을 통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방송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짜뉴스의 유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고, 네네. 또 대한민국 안에의 국민들끼리의 정쟁, 갈라치기, 이런 어떤 이념적 접근으로 인한 그런 보수와 진보의 갈등, 네네.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